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1월 북구청 정보화 교육 유용한 스마트 앱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코레일톡이라는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기차를 예매하실 수 있는 앱이고요. 이때 기본 일반 승차권부터 5트레인 같은 관광열차, 또 티켓 하나로 전국을 여행하실 수 있는 네일로와 같이 모든 열차 티켓에 대해서 간편하게 예매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접 오늘 예매 방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먼저 코레일톡을 설치하고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까지 올라가는 KTX 기차 티켓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매해 놓은 티켓은요, 언제든지 반환 가능하거든요. 특히 출발 하루 전 같은 경우 반환하시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업으로 구매했다가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스마트폰 홈화면 준비하신 다음에 저를 기다려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코레일톡 설치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홈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터치, 없으실 때에는 비어있는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플레이스토어를 따로 찾아주세요. 다 찾으신 분들은 터치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마이크 버튼을 사용해서요, 코레일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레일톡. 저처럼 코레일톡을 검색하시게 되면 우리 1000만 이상 다운로드 받은 앱 하나를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코레일을 승차권 예약 앱이다 라고 안내문도 나와 있네요. 저는 선생님들과 동일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고, 그 다음 설치 다 되시면 열기로 바뀌시거든요. 그때 열기 버튼 눌러서 사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설치 다 되신 분들은 열기 버튼을 한번 터치해서 코레일톡 승차권 예약 앱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접근 권한 설정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때 세 가지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누르실 수가 없어요. 자,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시기 위해서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허용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두 번 누르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때 저처럼 안내문 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닫기 버튼을 눌러서 안내문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터치.
자, 그러면 이때 코레일톡 앱의 첫 페이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승차권 예매, 우리 승차권 예매 앱이 가장 첫 번째 페이지라는 겁니다. 다른 앱들은 버튼을 하나라도 더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요. 코레일톡 앱의 장점은 곧바로 우리가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차 승차권 예매 하나씩 메뉴 살펴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편도와 왕복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편도는 가는 기차표만 예매하시지만 왕복은 갔다가 오는 거 2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발과 도착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우리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편도를 기준으로 배워보실 겁니다. 자, 편도, 그 다음 출발지는 광주로 바꿔볼게요. 여기 서울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을 한번 터치, 그 다음 왔다 갔다 하셔서 기역자에 오겠습니다. 저처럼 기역자까지 내려오시고요. 이때 광주 송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명에 광주 송정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 또는 상단 검색창에 광주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때 광주 송정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광주 송정을 터치해서 출발지를 선택, 다음으로 도착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때 KTX역 선택 지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헷갈릴 때 사용하시면 좋은 메뉴입니다. 선택 지도를 눌러볼게요. 터치. KTX역을 우리 기차 노선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부선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전라선, 호남선 이렇게 2가지를 보셨을 때 더 가까운 역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 광주 송정은 호남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남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다가 내가 용산에 가야 한다면 용산, 익산에 가야 한다면 익산, 이렇게 호남선 기준으로 KTX역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경전선이나 전라선을 터치하셨을 때 광주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근처 순천이나 곡성 해당 역에 환승처럼 들르신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환승보다는 바로 갈 수 있는 KTX역을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호남선을 터치하시고 광주 송정에서 곧바로 갈 수 있는 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점점점으로 적혀져 있는 곳 어떤 의미인지는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광주 송정에서 기차를 타서 용산에 내리는 기차 티켓을 예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착지는 용산으로
해주셔야겠죠. 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X자 버튼을 터치. 도착지는 용산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시고 용산은 이응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편에 있는 한글 자음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글 자음표 중에서 이응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바로 이응으로 시작하는 역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 용산 찾아주겠습니다. 자, 저는 용산을 직접적으로 스크롤해서 찾았는데요. 이때 나는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 영명에서 터치하셔서 용산하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시거나 직접 찾으시거나 편하신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요. 용산 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출발일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출발일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언제 출발하실 건지 가로 방향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단에는 날짜가 있고요. 하단 바로 밑에는 출발 시간대가 있습니다. 내가 출근을 위해서 기차 티켓을 예매한다. 그때는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는 놀러 가기 위해서 예매한다 하신다면 놀러 가고 싶은 시간대에 맞춰서 티켓을 검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16일 거 티켓을 예매하고 그 다음 예매 취소까지 해볼게요. 16일 선택. 이때 출발 일시는 내가 출근처럼 정해져 있다 하신다면 직접 6시, 7시 입력하시지만 정해져 있지 않으실 때에는 00시에 그대로 두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시간대를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요. 가장 많은 기차 티켓 일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승객 연령입니다. 우리 승객 연령 한번 터치할게요.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최소 1명에서 9명까지 동시에 예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경로를 구분합니다. 자, 특히 어린이는 그 중에서도 6세 미만을 한 번 더 구분해 주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상세 설명 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상세 설명 버튼을 누르셨을 때 6세 미만 아이는요. 별도 좌석 없이 보호자 동반으로 승차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나와 있고요. 다만 좌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아도 승차권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그래서 6세 미만을 왜 구분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때에도 역시나 유아용 티켓 구매해 주셔야 한다는 거 나와 있어요. 6세 미만의 유아는 어른이 안고 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티켓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옆에 앉히거나 2명의 자녀가 있다면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린이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대로 1명 기준을 두고 티켓을 예매할 겁니다.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경로이신 경우는 역시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1명이 서울 용산을 가겠다, 2명이 서울 용산을 가겠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인원수는 더하기를 누르시면 늘어나고요. 빼기를 누르면 다시 티켓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우리 좌석 정보를 입력하셨으니까 직접 열차를 조회해서 결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열차 조회하기입니다. 옆에 있는 간편 구매 등록은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자주 구매하실 거니까 회원 가입 후에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리들은 가끔 놀러 간다 또는 일이 있어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곧바로 비회원인 상태로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조회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이때 이용 안내 뜨는데 송정역은 광주역 사이에 셔틀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혹시 송정역이 너무 멀고 광주역이 가까우신 선생님들은 광주역에서 셔틀 열차를 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알림은 한번 확인하셨으니까 앞에 확인하지 않음이라는 곳에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아래쪽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다시 한번 페이지가 바뀌면서 열차의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시간대에 열차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상단 메뉴들 살펴보고 티켓 선택과 구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단 전체라는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네, 전체 카테고리를 한번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목록을 펼쳐 주시는 순간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KTX 무궁화 새마을 청춘 통근 열차 모두 다 열차의 종류이시고요. 이때 나는 KTX만 보고 싶다 하신다면 KTX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열차들은 제외되고요. KTX 열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반석을 눌러보겠습니다. 일반석도 터치. 이때 아래쪽 옵션을 보시다시피 필요하신 분이라면 좌석 옵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직통 이 경우는 많이들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직통인 상태로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을 위해서는 눌러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시 일반석을 누르셔서 목록을 닫아주시고요. 직통 터치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통과 환승 있는데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위해서는 직통이 최고죠. 그래서 직통 그대로 두고 아래쪽 열차 시간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에는 열차의 종류이고요. 뒷부분에는 출발 시간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뒤로 넘어가시면 도착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일반실과 특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시간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티켓 가격을 보신 다음에 일반실로 가실 건지 특실로 가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가까운 날, 저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거를 예매하려고 봤더니 이미 매진도 되어 있죠.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침 시간대가 많이 매진이 되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더 일찍 예매를 해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간대별로 열차들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우리들은 열차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하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결제하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결제 이후에 페이지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시 35분에 출발해서 3시 26분에 도착하는 기차를 예매하려고 합니다. 일반실 원하시면 일반실 버튼을, 특실을 원하신다면 특실 버튼을 찾으셔서 한번 터치할게요. 그 다음 이때 열차 시각, 요금, 좌석 선택 메뉴가 나타났는데요.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배워볼게요. 먼저 열차 시각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열차 시각을 터치하시고 목포부터 열차가 시작한다 라고 해서 역 간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전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 교통 상황, 차가 막힌다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간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환승하시는 분들도 꼭 이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열차를 탑승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열차 시각 확인해 보셨으니까 뒤로 버튼 한번 누르셔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임 요금입니다. 이 운임 요금표는요. 터치해 보시는 순간 어른, 어린이, 경로, 승객 유형에 따라서 또 좌석 정보에 따라서 운임 요금표가 나와 있고요. 이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승객의 유형인지, 그 다음 내가 선택한 좌석이 특실, 일반실, 입석 중에 어떤 좌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마지막으로 좌석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석 선택입니다. 선택을 터치해 주시면 이때 자녀 좌석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좌석의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좌석은 17호차 좌석입니다. 만약 내가 17호차 말고 다른 곳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목록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내가 선택한 시간대 열차에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전부 하나씩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나는 1호차에 타고 싶다. 나는 13호차에 타고 싶다. 여기에서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8호차 같은 경우는 유아 동반석이라고 해서 따로 옵션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은 8호차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는 17호차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7호차 좌석 선택 부분을 터치. 다음으로 17호차의 방향, 좌석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순 방향은 기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내 얼굴이 있는 거고요. 역방향은 등 뒤로 있는 겁니다. 혹시 멀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역방향이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절대 역방향 열차를 예매하지 마세요. 살펴볼게요. 우리 좌석 보시면은 제가 좌석표를 중간으로 가져가려고요.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하얀색 좌석은 순 방향입니다. 열차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몸을 좌석에 앉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얼굴, 그 다음 팔, 즉 나의 정면으로 기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앉게 되신다면 얼굴, 팔, 뒤쪽이 등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 등으로 열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택하시기 전에 꼭 방향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치의 D번을 선택할 거고요. 이때 모든 선생님들이 D를 누르지 마시고 각각의 나는 7A를 눌러야겠다. 나는 14D를 눌러야겠다. 다양하게 선택해 주세요. 물론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 달라서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동일한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터치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터치하신 분 좌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누르신 분은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좌석 중에 한 좌석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끝나셨다면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완료까지 터치. 이때 예매 버튼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정말 결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결제하러 가볼까요? 예매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매 버튼 터치입니다. 예매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회원 가입하라 또는 회원 번호를 이미 입력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비회원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꼭 회원뿐만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구매하는 비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예매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비회원 찾으셨다면 터치할게요. 자, 비회원으로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름과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직접 그 자리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정보를 다시 입력하시는 이유는 혹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는 티켓을 취소하게 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대신에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 4가지 항목들은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항목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적을 거고요. 선생님들도 직접 적어보세요. 마지막 카드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직접 적어보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는 따로 다시를 넣으실 필요 없이 숫자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는 5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억할 만한 비밀번호 5자리 입력. 시간 드릴 테니까 성함과 전화번호, 그 다음 숫자 5자리 입력해 주세요. 혹시 입력이 다 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확인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보 입력 끝나셨다면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저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하시는 순간 이용 안내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요. 내가 방금 입력한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이때 선생님들 개인정보가 잘 들어갔는지 보시고 그 다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라고 네까지 꼭 해주세요. 네 버튼을 누를게요. 이렇게 누르셨을 때 예약이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 결제하기 들어가셔서 직접 카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결제 전에 한번 안내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예약을 완료했더라도 꼭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티켓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결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때때로 승차권은 스마트폰, 나의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승차권을 발권 받으셨을 때에는 내 아이디 대신에 이름, 비밀번호 대신에 방금 우리가 적으신 번호 5자리 있죠? 그걸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 이때 발권받은 스마트폰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셨을 때에는요.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우리 티켓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올게요. 여기 위약금 확인하기 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해당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위약금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티켓 하나랑 금토일 티켓 둘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 왼편에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출발 하루 전 또는 출발 후 1시간 이렇게 세밀하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출발 하루 전까지는 무료이거나 금토일 티켓은 소정의 위약금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출발했을 때에는 몇 %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한번 터치해서 구경해 보세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를 터치하게 되면 미러링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말씀만 드렸고요. 내 핸드폰으로 실습하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약금표 확인하셨다면 결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터치. 그럼 이때 내가 얼마를 결제할 건지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해당 쿠폰 또는 할인 권리가 있는지 살펴주세요. 없다 하셨을 때에는 곧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선택. 이때 포인트나 간편 결제 물어보는데요.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간편 결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편 결제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카드 결제를 적용해 보실 거예요. 카드 결제 선택. 그러면 이때 내 카드 신용 체크카드다 라고 선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드디어 카드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는데요. 특이한 점은 비밀번호 2자리, 우리 비밀번호가 예를 들어서 1, 2, 3, 4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1, 2까지만 이곳에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번호는 나의 주민번호 앞 6자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 2자리, 생년월일 2자리, 그 다음 날짜 1 2자리 해서 총 6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개인정보 수집의 체크, 동의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위쪽에 있는 카드 번호 입력은 내가 결제하실 선생님만 해보시고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혹시 결제가 되셨다 하더라도 제가 금방 이 결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의 화면을 참고만 해주세요.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결제 발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은 해당 날짜에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카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부 입력 후 결제 발권까지 눌러서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마치고 완료한 화면입니다. 저는 결제를 마쳤기 때문에 저에게 스마트 티켓이 발권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보안 정책 때문에 앞에 티켓과 일시, 그 다음 밑에 취소하기 메뉴가 있는 곳에서 한 번 더 티켓 사진을 눌렀습니다. 그때에는 저처럼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승차권 번호나 발행 일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티켓을 취소하시는 메뉴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때 화면이 까맣게 되거든요. 이유가 보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러링 하는 화면에서는 티켓 취소 메뉴가 나타나지 않아서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티켓 취소 메뉴는 우리가 결제를 완료하신 후에 스마트 티켓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하단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아래쪽에 반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스 티켓을 취소할 때에는 예매 취소나 구매 취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열차의 경우에는 반환하기라는 버튼이 똑같이 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반환하기 버튼을 터치한다. 그 다음
해당 요구사항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하면 비밀번호 5자리 입력, 전화번호를 입력하라 하면 전화번호 5자리 입력, 이렇게 따라 하시거나 또는 반환하기 누르신 다음에 곧바로 확인이나 예를 눌러 주셔도 돼요. 반환하기 버튼의 위치만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경우에는 반드시 곧바로 티켓을 예매하고 반환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코레일톡을 전부 종료하셨다가 내일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티켓을 반환하고 싶다면 그때는 또 메뉴가 달라지신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티켓 사진 그대로 확인 한번 하셨죠? 제가 완전히 코레일톡을 종료하겠습니다. 완전히 코레일톡을 종료하고요. 다시 코레일톡으로 들어갈게요. 홈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코레일톡 아이콘을 찾으셔서 터치입니다. 터치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안내문 닫기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승차권 확인 메뉴를 들어갑니다. 자, 승차권 확인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물어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비회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내 개인정보를 적어 놓는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항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티켓 해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하단에 내려오셔서 반환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때 반환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취소할 티켓을 이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반환하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가운데 반환 있습니다. 반환 취소도 옆에 있으니까요. 꼭 오른편에 반환하기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티켓 1개 예매와 그 다음 반환까지 배워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우리 승차권 예매까지 올게요. 승차권 예매 메뉴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체크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편도와 왕복 선택, 두 번째로는 출발 위치와 도착지를 정확하게 입력, 세 번째로는 날짜와 연령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지 원하시는 조건을 맞춰서 티켓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차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이때 내 조건에 맞는 열차들이 상단의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매진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매진이라고 뜨니까 꼭 매진 되시기 전에 매진 티켓을 구하시려면 훨씬 일찍 예매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상단 필터는 내가 터치로 얼마든지 교체하실 수 있고, 저는 전체 항목으로 교체했더니 다시 한번 밑에 쪽에 보기가 바뀌는 모습 확인되셨죠?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KTX나 무궁화처럼 따로따로 기차에 종류별로 티켓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원하시는 티켓 있으시다면 터치해서 열차 시간과 운임 요금, 마지막 좌석 선택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 방향 중에 아무 의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역방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 완료까지 누르세요. 그 다음 예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곧바로 예매가 아니고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셔도요. 충분히 티켓 발권과 취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비회원 글자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비회원이 되시면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왜 이 개인정보가 중요하신지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발권한 티켓을 취소, 반환 작업하실 때요. 그대로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정보나 넣지 마시고 꼭 자주 쓰시는 정보 기반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카드 결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 정보를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결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홈 버튼 눌러 볼게요. 하단 홈 버튼을 터치. 홈으로 돌아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차 티켓을 내 손 안에서 예매하시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내일은 더 유용한 앱으로 이 시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